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 핵심 과제 휴먼 뉴딜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시장 개편이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신작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20에서 30% 규모로 성장이 예측이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는 레벨 3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상으로 30년까지 신차 판매 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또 미래차 확산 전략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누적 보급 785만 대, 27년까지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가가치 창출 영역은 엔진, 구동장치에서 전장부품, 2차 전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원에서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산화율이 99%에 이르는 내연기관 부품 산업과 달리 미래차 부품 산업은 국산화율 기술 수준이 부족하고 관련 공급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대부분 기업이 미래차 대응의 필요성 및 성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미래차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지 못한 주요 원인 하나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28년까지 필요한 이 인력 수요는요, 9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핵심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 기계기술 기반의 생태계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생태계를 전환했고요. 또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을 기준 지금 예전엔 40명 정도 됐는데 2,000명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정비 분야에서 국한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 자동차 자격 및 일학습 병행 훈련 과정을 미래차 관련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NCS 기반의 자격증 7개, 또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는 2개 불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와 함께 IT, 전자기계 분야에 대한 융합적 이해가 요구되므로 고등교육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요. 재직자, 직무자나 교육을 통한 유기적 전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요, 폐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지난 19일 날 밝혔고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관심 있는 국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하자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륜차 사용 신고 대수는요, 약 229만 대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주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과 소형 신고 대수가요, 88%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의 구조적 특성,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건수가 재작년 기준으로 건수가 올랐다고요. 또 사망 건도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 사고는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공단 검선소에서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 점검을 도입하고요. 단계적으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륜차 정비 자격증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이고 표준화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폐차장도 기존에 이제 자동차 폐차장을 또 이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해체 재활용 업자에게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 폐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 공청회를 열고요.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9월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친환경차, 전기차 충전 설치 의무가 신축 시설뿐만 아니라 기축 시설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또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적용된다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른 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을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서도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 수소 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및 대기업 등 대규모 소유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이 추진됐고요. 그래서 사실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신축 시설에만 부여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축 시설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중 이용 시설 등 거주지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시설에만 적용이 되고 그린 생활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기초 시설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충전기 구축 속도를 높이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이 기축 시설에도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 등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 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 지자체에 부여하고요.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 이 민원이 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개정을 통해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기초 지자체로 변경하고요.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소 충전소도 혁신소 또는 인접 지역에 한 기 이상 구축하도록 또 의무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수소 충전소 이외 수소 생산 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 충전소와 연계한 복합 형태의 신산업 추진이 용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렌터카, 대기업, 버스, 택시, 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는 대기업들은 이제 판매 목표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 자동차가 아니라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까지 확대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얘기 바로 쌍용차 이야기. 죄송합니다. 쌍용차 이야기입니다. 쌍용차의 유력 인수자가 HA 오토모티브고요. 지금 사실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근데 대신에 폐업을 하면서 동시에 새 회사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차 인수를 작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 회사를 인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일부 매체들이 현재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쌍용차에 따르면요, 두크헬 HAH 오토모티브 회장은요, 최근 카디널 원 모터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움직일 뿐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함이라고 확정짓기 어렵고요. 그래서 회장은 중국 자동차를 수입해 미국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계획을 적고 사실상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체리 자동차 SV를 반조립 상태에서 들여와 완전한 제품으로 조립 판매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기대대로 진행한다면 쌍용자동차는 카디널 원 모터스로 인수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사실 그동안 이 쌍용차 인수합병을 좀 부정적으로 취해왔기 때문에 1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유추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티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수도권이 아니라 내일부터 비수도권은 3단계가 일괄 적용됐고 또 수도권은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2주 만에 끝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확진자가 1000자리 미만, 4자리 미만, 그리고 3단계까지 하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